88 부동산 대책의 핵심 키워드 바로 주택수 제외죠.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하면 수익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서울 한강변에 2억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자녀 명의로 사줄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88 부동산 대책 청약할 때도 빌라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신축 빌라만 인지 한강변이나 그러면 망원동인가 합정동인가 그런데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일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리고 얼마 전에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증가를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지가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88 부동산 대책 안에 있는 주택수 제외 효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도 투자 문의가 정말 빗발치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 키워드 바로 주택수 제외죠. 그래서 오늘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하면 수익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매물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주변 아파트 가격이죠. 우리가 투자하는 게 재개발 투자죠. 아파트나 아니면 땅, 지식이 산업센터, 오피스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투자한 주택이 재개발이 됐을 때 주변 아파트 값으로 갭매우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값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바로 희소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남한테 없는, 나만 갖고 있는 희소성을 갖고 있어야지 정말 가격 상승을 할 때 상승이 아니라 폭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매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신축이죠. 24년도 이후에 완공이 된 신축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런 신축 소형 주택의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에 대한 품귀 현상이 현재 시장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신축 소형 주택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왜? 우리는 바로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수도 제외되지만 바로 절세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가 있겠죠. 절세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수익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 가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재개발이 됐을 때 주변 아파트와 갭매우기가 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값 높은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 바로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재개발이 됨으로써 아파트로 변했을 때 수익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희소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소성의 경우는 바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바로 한강변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한 군데밖에 없죠. 한강변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계속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만큼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수익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매물에 선점하셔서 주변 아파트 값이 높은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서 어디에 바로 한강변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 핵심 키워드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구독자 사연이죠. 이 구독자 사연을 통해서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어떤 솔루션? 바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구독자 사연을 통해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땡민님이라는 이제 구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0대 직장인 분이 저희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주택 포함한 아파트 한 채, 그 다음에 빌라 두 채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바로 회사원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월급을 받는 분이죠. 이런 월급을 받는 분이 부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극소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기업에 몇 억씩 연봉을 받는 분들 외에는 정말 몇백만 원의 월급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 부자가 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플러스 외에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지 그만큼 내 근로소득 플러스 수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자의 지름길로 올라타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분의 경우는 지금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투자까지 같이 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현명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회사원 투자자분을 만나면 무조건 부동산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현명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당분간 이사 계획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 두 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 계획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과세죠.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빌라 두 채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보유 중인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신통기로 두 채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 하나는 용산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양동 한강변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용산 그 다음에 자양동 한강변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신통기로 다 확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 2년 전에 이제 많은 지역들이 확정이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용산에 투자하셨을 때 매매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의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통기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통기로 확정이 된 용산의 빌라 매매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바로 8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자양동 한강변이죠. 자양동 한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8억 플러스 마이너스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4억에서 5억대에 투자를 하신 거겠죠? 그러면은 투자 수익이 얼마 정도 되겠죠? 용산이 한 채, 그 다음에 자양동이 한 채. 보통 제가 봤을 때는 6억에서 한 8억 정도의 이익을 보지 않았나. 빌라 자체로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수익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빌라 한 채를 더 투자할 생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거주주택이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빌라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더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투자 금액은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2억이면은 솔직히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용산이라든가 지금 자양동 한강변 같은 경우 2억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못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으로는 개발 확정된 구역은 못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예정지로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명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한강변에 2억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 금액 2억으로 재개발 예정지 한강변에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지역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와 시청하시는 분들의 내용 자체가 동일시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 명의로 사줄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88 부동산 대책 청약할 때도 빌라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신축 빌라만인지 아니면 기축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내용을 제가 그 전에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청약 관련된 내용도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거 관련돼서 상세하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지역적으로 한강변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의 사연을 통해서 제가 솔루션을 3가지 정도 제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제가 3가지를 제시를 하느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신축 빌라 2027년도까지 주택수 제외 85제곱미터도 청약대 무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 88 부동산 대책 내용이죠. 빌라를 사더라도 청약대 무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구독자님 사연하고 동일시되는 내용이 여기에 뉴스기사 머릿말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 소형주택 세제 혜택 확대, 주택수 제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소형주택을 투자를 했을 때 주택수 제외도 보면서 세제 혜택도 볼 수가 있다라는 키워드를 지금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봤을 때 비아파트 구입하고 임대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6년 단기 도입이죠. 6년 단기 도입이 됐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도 신설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도세 관련해서도 신설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청약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청약 기준 완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를 소형 신축 주택 이렇게 나왔으면은 바로 신축 주택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축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빌라에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는 청약을 동시에 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이겠죠. 구독자님 사연을 보시게 되면은 자녀한테도 구입을 해주고 싶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도 동시에 노리면서 재개발 투자까지 동시에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답이 나와 있죠. 어떤 답이 나와 있느냐? 지역이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는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옆에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도입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시행령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야당과 여당이 합의점을 찾아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처럼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11월 달에 개정이 돼서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 청약 관련된 내용은 올해 연말이면은 시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솔루션 제공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신축 빌라 갭 투자 플러스 청약 동시에 노리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축 빌라 갭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세금 혜택도 보면서 주택수 제외 효과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축 소형 주택 24년도 이후에 완공이 된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신축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독자님 사연을 봤을 때 나이가 50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분의 나이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죠. 30대 이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빌라도 사주고 싶다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으로 신축 소형 주택 갭 투자를 하시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1주택이 되지만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주택수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플러스해서 또 1주택 근데 또 없이 되는 거겠죠. 또 1주택 그런데 또 없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주택이 되는 거겠죠. 무주택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는 청약까지 계속 노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두 번째로 이 빌라 몬테크 플러스 청약을 동시에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이자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독자님의 가용 금액이 2억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 자체의 매매 가격이죠.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전세는 2억대에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갭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전세를 맞추시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가 실제 투자 금액이 2억인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몸테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몸테크는 말 그대로 대출을 조금 받아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이 여기에 실제로 몸테크를 하시면서 청약을 동시에 노리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음으로써 약간의 이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테크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주변에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좋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봤을 때 자녀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재미, 그 다음에 소득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 빌라에 투자해서 지금 큰 수익을 보셨습니다. 빌라 두 채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억에서 8억 정도의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분이 정말 핵심 입지에 투자를 해서 소득을 본다. 그러면 재미가 있겠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아버지처럼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핵심 입지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강변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의 경우는 바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얘기하셨던 소액 2억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아야겠죠. 그 지역, 노도가 정말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모두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자체도 갭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임대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몸테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주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몸테크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아파트 소액 투자의 핵심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투자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바로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지라고 해서 다 같은 입지가 아니죠. 바로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희소 가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한강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한테는 없는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지역 어디냐? 바로 마포 한강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강변 재개발 쪽으로 봤을 때 많은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역들 중에서도 정말 소액 2억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희소가치 한강변에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개발 호재까지 탄탄한 지역이 2억대에 있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 외에는 정말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 바로 마포 한강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망원, 그 다음에 합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쪽 한강변 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틀었을 때 한강변이다? 그러면 망원동인가 합정동인가? 그런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 망원, 합정 지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웬만한 지역들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신속통합으로 그 외 지역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만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투자 금액이 높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비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망원, 합정으로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떤 지역이냐? 바로 공동역과 대응역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상수역이죠. 이 상수역을 비롯해서 이쪽 한강변 라인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아파트로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말 이쪽 지역의 경우는 95%가 지금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죠. 이 5%가 무엇이냐?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노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5% 안에 저희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싹 다 한강변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싹 다 아파트 한강변인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만 노밀집 지역에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희소가치 높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투자 금액이 얼마?
바로 2억대의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이 투자 금액이 맞다. 나는 한강변에 투자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된다? 바로 전화 주셔야 되겠죠.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입지를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했을 때 두 가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단타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은 장기 투자로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를 받을 건지 투자의 방향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구독자님 사연을 봤을 때 자녀분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녀분 같은 경우는 어떻죠? 무주택자 분이죠. 그러면은 2년만 보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마포 지역의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만 보유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확정 지역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걷어도 아니면은 정말 공모 접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매가가 어떻게 되죠? 정말 1억씩 빵빵 뛰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비과세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팔아버리는 단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투자는 아파트를 받는 거겠죠. 바로 상강변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단타로 2억, 3억의 투자 수익을 버는 것이 아니라 5년, 7, 8년 후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 받는 게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더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단타로 접근할 건지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할 건지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게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이 정책 방향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완화 조치라든가 이 완화 조치로 인해서 나에게 득실을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 내가 접근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면서 청약까지 동시에 노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득이 될 수가 있는 투자 방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경우는 내 자녀에게 빌라 한 채 사주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셔야겠죠. 청약도 노리고 그 다음에 빌라로 아파트도 받을 수가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꼭 내 자녀, 내 손주에게 빌라 한 채 사주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님 사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한강변 재개발 예정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편하게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전화하기 조금 부끄럽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